안녕하세요. 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진도가 이렇게 좀 설명을 조금 자세하게 하다 보니까 너무 늦어지는 것 같아서.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했는지, 아마 부예, 금이연지 전, 법시 이연지 후, 법지 소위 용자 이견이 예지 소위 금자 난지 여기까지 아마 하지 않았나 싶어요. 내용상 또 이렇게 연결이 되니까 그 그다음부터 호수왈, 그것부터 할게요. 호수왈, 공자지시, 상무명군, 하부득임용. 저기 뭐가 있는데? 아, 아. 하부득임용, 고, 작춘추, 수공문이, 단예의, 당일왕지법, 금, 부자, 상우명천자, 하득수직, 만사기구, 함각서기의, 부자소론, 욕, 이하명, 거기까지요. 그래서 호수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다시 그 사마천의 말에 대해서 이제 자기 생각을 펼치는 거죠. 호수가 말하기를 공자의 시대에는 공자지 시, 여기 이제 부사구가 되겠죠. 공자의 시대에는 상무명군, 그 위로는 명군이 없고 하부득 임용, 아래로는 이명을 얻지 못했다. 그러니까 위에는 현명한 군주가 없고 아래로는, 여기서 아래로는 이란 말은 아래 사람들은 이렇게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래로는, 아래에서는 임용을 얻지 못해. 임이라고 하는 맡길 임자죠. 그리고 용은 쓸 용자죠. 우리가 어떤 구체적 직책을 부여해서 그 일을 맡기서 쓰는 걸 임용한다 그러죠. 그러므로 작춘추 수공문 이단예의, 그러니까 그래서 공자가, 여기 주어나 뭐 공자겠죠. 작춘추, 춘추를 지어서 수공문, 공문을 들이워서, 여기도 이제 작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그 앞에서 논에서 술과 작의 관계에 대해서 그 설명한 것처럼 이제 작은 어쨌든 성인의 일이라고 하는 그런 관념이 아마 사모천 당시까지도 있었던 것 같죠. 그래서 춘추를 지어서 공문을 드리워서, 여기서 공문은 지난 시간에도 주석에도 보면 그 뭐 그냥 공허한 내용이 없는 그런 게 아니고, 여기서는 호평이나 시비 또는 가치 판단의 기준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평가하는 기준, 공자 나름의 역사평가의 기준, 이런 것들을 드리워서 이가 나오죠. 그것을 써서 예의를 판단하고 당 일왕지법, 한 왕의 법으로 배당하였다.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 춘추에서 이제 옛날에 그 중국인들의 관념상 이제 덕이 있는 사람들은 그 지위가 이제 왕이 되어 가지고 그 성인이 나오면 그 성인의 덕에 맞는 걸맞은 지위를 얻어서 문화를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그래서 군과 사가 될 수 있었는데 이 공자 때 오면 이미 이제 그러한 문화적인 그런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붕괴되면서 공자는 덕은 있었는데 그 지위를 얻지 못했다. 그래서 왕의 역할을, 춘추를 가지고 왕의 역할을 했다. 이렇게 평가하는 관념이 생겼는데, 그게 주로 춘추 공양학에서 그 내용, 그러한 관념을 굉장히 발전시켜 나가는데,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일종의 우리가 공자를 뭐 무관의 왕이니 소왕이니 하는 그런 평가가 있었죠. 공자 소왕. 그러니까 공자는, 이 소라고 하는 건 실소자지만 여기는 어떤 그 관을 안 쓴 이런 의미겠고요. 그래서 소왕 그러면 이제 관은 안 썼지만 왕의 역할을 한 거다. 그 왕의 역할을 어디서 했냐? 춘추에서 했다. 이런 관념이 있었죠. 그래서 이러한 한 왕의 법으로 삼았다. 담당하였다. 금, 부자, 상우, 명천자, 하득, 수직.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께서는 부자 이렇게
이제 여기서는 이제 2인칭 존칭이죠. 상대방을 높여서 선생님께서는 부자 그러면 이거 좀 상당히 높인 말이죠. 선생님께서는 상우 명천자, 위로는 만났다, 명천자를, 현명한 천자를, 하득 수직, 아래로는 얻었다, 수직을 지키고 이제 자기가 지켜야 할 직책, 이걸 수직. 만사기구 그런 모든 그 일들이 이제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그 사회 국가 사회의 어떤 모든 시스템들이 기구 다 갖춰지고 함각서기의, 함은 함께 모두 다 뭐 이런 뜻이에요. 각은 저마다 서기의, 자기 그에게 배당된 어떤 마땅한 타당한 합당한 어떤 것들을 펴나갔다, 펼쳐나갔다, 차례대로 치러 나갔다, 뭐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부자소론 여기 하면 선생님께서 논하는 바는, 선생님께서 부자소론 뭐 하려고 하다 이 하명 무엇을 밝히다, 그것으로서 이 하명인데 이는 쓰다라는 의미가 있는 경동사 구조라 그랬죠. 그러니까 동사적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말로는 로서라고 그 조사처럼 쓰이지만 실질적으로 이 조사의 어떤 유래도 보면 뭐뭐를 써서 이런 의미가 돼서 로서는. 여기서는 이제 하가 목적어고 명이 동사죠. 이렇게 의문대명사가 목적어로 올 경우에는 이 도치가 일어나는 일이 흔한 예니까. 그래서 뭘 밝히려고 하냐, 그 무엇을 밝히려고 선생님께서 논하냐 이 말이죠. 태사공활 불연이라. 이 말에 그 유는 이제 대답할 때 그 보통 이제 옛날 중국인들의 그 언어 습관상 대답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유는 결단적으로, 결단코, 단호하게, 안정적으로 예하고 의문의 여지 없이 대답할 때 유, 그리고 락은 조금 유보적인,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긍정하는데 긍정한다고 해가지고도 막 딱 부러지게 그런 게 아니고, 예. 그래서 지난번에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그 부명소어시든 아버지가 부르거든 유이 불락하라, 유라고 대답하고 락이라고 하지 말라, 이 락이라고 하는 건 조금 생각해 볼게요, 뭐 이런 정도의 그 뉘앙스를 갖는 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근데 어쨌든 유유 이렇게 했고 또 부 그랬죠. 부는 이거 부정의 의미를 나타내는 이제 그 답인데, 앞에 일부에 대해서는 긍정하고 뒤에 이제 일부에 대해서는 부정하는 그런 의미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말하자면 지금 현 시대에 지금 자기가 사마천이 살아가고 있는 이 당시에 정말 현명한 천자가 나타나 가지고 막 제도가 정비되고 나라가 부흥한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또 이제 그런 공자의 어떤 그런 그 어떤 문화적 의의에 대해서는 긍정하되, 그렇지만 그 이제 호수가 약간 의심의 의혹의 눈초리, 너 왜 그렇게 뭐 주제넘게 나서냐 이런 의미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 이 말을 지금 한 것이죠. 보련 그렇지 않다. 여문지 선인왈, 내가 듣건대, 선인에게 듣건대 이 말입니다. 내가 선인은 앞에서도 나왔었죠. 선인은 자기 아버지를 여기서는 가리킨 선인, 선군, 선고, 선대인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표현이 있죠. 복희 지순후 작역팔괴 여순지성 상서제지 예약작은 탕무지룡 시인가지 춘추 최선편악 추삼대지덕 호주실 비독자기이야. 여기까지 이제 역대 그 문화사의 어떤 그런 그 커다란 이제 인류의 어떤 인류 문화를 밝혀낸 그 어떤 그 계보, 또 그것이 왜 생겨나게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지금 사마천 나름의 판단을 가지고 하고 있죠. 복희는 지극히 순수하고 후덕했다. 그래서 순과 후라고 표현했는데, 이 순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뭐 정결한 에센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근데 이
그 한문 텍스트에서 어떤 그 자질, 물질, 어떤 질에 대해서 평가할 때 후라는 표현이 참 그 자주 나오는데, 우리가 뭐 후덕하다 뭐 그런 이제 뭐 이렇게 아이들이 처음 배우는 그런 어릴 때 처음 배우는 천고 이를명 지후 초목생 뭐 이렇게 말하는 초목생 이런 구절이 있죠. 여기서 딱 보면 후라고 하는 건 뭔가 무겁고 두툼하고 단단하고 튼튼하고 막 스테이블한 안정되고 막 이런 뉘앙스를 갖는 글자.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의 기질에서도 이 후하냐 그 사람이 아니면 박하냐 청탁후박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많이 쓰이는, 그래서 사람의 덕성을 표현할 때 긍정적인 덕성 중에서도 이게 잘 표현되는, 잘 나오는 그런 덕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고 후덕했다. 그런데 작역팔괴, 역의 팔괘를 지었다. 그러니까 팔괘라고 하는 걸로 한 거는 어쨌든 주역의 그 역학의 전설적 그 어떤 역학사에서 복희가 팔괘를 그어서 처음으로 역이라고 하는 개념과 원리를 만들어냈다고 하죠. 이런 게 일종의 서계 문자라고, 그 언어 문자 발달사에서 처음 나오는 서계, 그것도 뭔가 그 금이라든가 아니면 뭐 표시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부호적으로 그 의미를 나타내는 그런 걸 서계 문자라고도 하는데, 그 아주 간단한 그 자연의 어떤 그런 그 존재하는 어떤 힘의 이미지를, 그 에너지나 이미지를 이렇게 두 개의 대립적 부호를 가지고 만든, 요걸 요 두 가지를 계속 상호 사용하면서 두 개만 있으면 더 이상 변화의 원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세 개를 가지고 해가지고 이제 팔괘라는 걸 처음으로 만드는데, 중복되지 않게 이 세 개와 이 세 개를 결합해가지고 배치해가지고 팔괘를 만들었죠. 이 팔괘를 왜 만들었는가? 이유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뭐 당연히 이유는 있겠죠. 근데 여순지성 상서제지 예약 작은 이런 문장 구문을 자세히 보시면 여순의 성대함이죠. 유순의 성대함. 그 다음에 이제 상서제지 예약 작은 요 문장은 상서 제지. 여기서 상서가 주어 같이 보이죠. 이 문장에서. 상서가 쟤는 시를 쨌죠. 지는 그것 쨌죠. 그럼 이 지는 지시 대명사이면서 목적어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아주 자주 나오는 건데, 그러면 상서가 그것을 싣고 있다 해서 그것은 지시어니까 지시하는 거 앞에 걸 가리키죠. 그래서 여기서 지의 구체적인 목적의 지시 대상은 요순의 성이죠. 그리고 요순의 성대함. 이런 문장 구조가 한문에서 아주 일반적으로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장을 이제 번역할 때 요순의 성대함은 이렇게 말하면 성대함은 상서가 그것을 싣고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이제 다시 재지시한 거죠. 이런 문장 구조가 한문에 아주 흔하다는 걸 이제 특히 옛날 고전 한문에서 이런 걸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예약 작언에서 예약이 거기에서 지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순 시대에 이르러서 여순의 어떤 문화적인 성대한 그 어떤 그 역량 또 그 융성한 시기에 이제 관련되어서 상서가 그 내용들을 담고 있고 또 예약이 거기에서 지어졌다. 탕무지룡 역시 마찬가지죠. 시인가지. 이 글자가 조금 뭐 이상인데 이게 아마 청조체, 정확하게 이제 서체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룡자 룡자를 이렇게, 이게 아마 청조체인 것 같아요. 이게 아마 사고전서본이거든요. 흠정 사고전서잖아요. 이 사고전서에 그 글자 반복 그 뭐야 꼬리, 요런 글자 꼬리 많습니다. 그래서 요런 청조체. 우리 어릴 때 그 초등학교 다닐 때도 뭐 이렇게 미술에서 도안 디자인과 관련된 그런 항목 이제
미술 시간에 명조체, 고딕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도대체 명조체가 뭔가 고딕체는 뭐 서양어로 가지고 서양식 말해가지고 무슨 뭔가 있겠지 싶은데 도대체 명조체는 한글인데 뭔 뜻인가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명시대에 명조에 그 유행했던 서체라고 그래서 명조체 여기서는 청조 청대에 유행했던 일반적으로 통용됐던 서체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륭자가 여기에 좀 글자가 이렇게 간략하게 썼지만 그 본래 글자로는 이렇게 씁니다. 융성하다, 흥융하다 할 때. 시인까지 시인이 그것을 노래했다. 그러니까 은나라를 세운 은을 세운 탕이나 주나라를 세운 주의 어떤 왕조, 주 부족 국가가 아니고 주의 왕조 국가 주를 세운 무왕의 그 융성한 문화에 대해서는 시인이 그것을 노래했다죠. 역시 마찬가지로 시인가지 이렇게 문장 구성이 이루어지죠. 자, 그런데 춘추는 채선편악 선을 채택하고 여기 채는 뭐 딸 채자지만 우리가 채색할 때 채자지만 이렇게 여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을 채택하고 폄악 악을 폄하했다. 이거 몇 번 나왔었죠. 요 글자에다가 요 글자 붙여가지고 이거 폄인데 이 폄이라고 하는 거는 포하고 그 상대되는 글자. 포는 이제 치켜 세워주고 폄은 깎아내리고. 그래서 악을 이제 깎아내리고 낮추고 퇴 또는 추라고 추 또는 퇴로 읽히는 글자는 추로 많이 읽히지만 사실은 일대 밀다 할 때는 퇴로 사실 퇴. 3대지 덕, 3대의 덕을 미루어서 추구해서 포주실 주실을 포했는데 3대의 덕을 이렇게 이제 따라가고 높이고 추대하고 3대의 3대의 덕이 정말 인류 인문 문화의 가장 훌륭한 덕이다 하는 걸 이렇게 높였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거기다 포주실 그러니까 주왕실을 포상했다. 이게 포장했다. 포장했다. 비독 자기 이하라. 비독은 이제 한정 부정어죠. 한정 부정. 우리 영어에 말하면 not only 같은 not only. 그러니까 비독, 비단 그러니까 우리가 비단이란 말. 우리말에서도 많이 쓰이. 아직도 일상어에서 비단 뭐뭐일 뿐만 아니라 이렇게 쓰는데 참 국어어법상으로 그렇게 쓰긴 하는데 그 어법의 어떤 논리적인 측면에서 보면 좀 군더더기 말이 들어가 있죠. 비단 자체가 뭐뭐일 뿐만이 아니다 이 말인데. 자, 비단, 비독, 비단 이렇게 다 비특도 가끔 쓸 수 있습니다. 이거는 어쨌든 한정된 것을 부정하는 not only.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이런 의미죠. 자는 지를 자자고 기는 기롱하다 해서 풍자하다 이런 뜻인데 여기서 왜 이 자기라는 말을 굳이 썼냐면 시의 어떤 기본적인 그 정조 시경이 가지고 있는 시의 기본적인 정조가 풍자라고 하는 거예요. 풍자. 그것도 은유적 풍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시의 어떤 기능이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이 시경에서 시인이 이렇게 노래한 거는 단순히 풍자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춘추가 보통 춘추가 이제 미연대의 그 공자가 의도적으로 교묘한 그런 배치를 통해 가지고 미연대의로 그 당시 정치를 풍자했다고 비평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다. 원래 의도는 그 존왕양이다. 그 왕을 존중하고 왕실을 존중하고 정통성이 있는 왕실을 높이고 그 오랑캐나 또는 비정통적 권력을 낮추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 이런 의미가 되죠. 한흥 이래 지명천자 획부서 건봉선 계정삭 역복색 수명어목청이라 여기 좀 논란이 조금 있는 그런 그 구절인데 그 밑에 주석이 조금 긴 거는 논란이 있다는 뜻입니다. 한흥일에 그러면 한이 흥성한 일에 흥기한 일에 지명천자 명천자에 이르러서 명천자는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군주국가 왕정국가 시대에 임금을 나타내는 글자로 성이라든가 명이라든가 앞에 접두어처럼 수식으로 붙여가지고 많이 씁니다. 여기서 명천자가 이르러서 여기서 구체적으로는
한 무제를 가리키죠. 획부서, 부서를 얻고, 부는 이제 징조 뭐 이런 데, 선은 상스러울 선, 어떤 상스러운 어떤 조짐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 기린도 잡고 뭐 이상한 뭐 물건, 이런 것들은 조작이 심하죠. 제가 1979년이죠. 박정희 시가 그 그러고 나서 얼마 안 돼 가지고 터미널에서 파는 아주 그냥 급조한 책에 뭐 박정희 대통령이 시한 무렵에 막 벌이 무슨 날아다녔다는 것, 그런 게 그 당시까지 통용될 정도로 이 사람들의 어떤 관념 속에는 이런 이상한 기이한 자연에 일어나는 이런 징조를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신화적, 주술적 사고가 여전히 있죠.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주술적 사고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어쨌든 부서를 얻었다. 이거는 이제 제왕이 나타나는 징조 중에 제일 대표로 봉이 봉새가 날아와 가지고 춤을 춘다든가, 그래서 유봉래의 그런 순임금인 때인가 유봉래의 봉이 나타나 가지고 춤을 췄다. 그 유봉래의 봉래 세종대왕 때 만들어낸 궁중아악 중에도 봉래의라는 게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기린 같은 거,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왕조의 어떤 저런 좀 훌륭한 왕조가 나타날 때, 또는 훌륭한 제왕이 나타날 때 징조다, 뭐 이런 것들은 다 주술적 신화적 사고를 못 벗어난 그런 표현이겠습니다. 근데 또 약간의 또 권력의 정당화를 위한 신화적 조작도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다음에 건봉선에서 이제 건봉선은 봉하고 선했다, 봉선을 했다 이 말인데, 이제 특히 태산 같은데, 태산에 봉선한 게 한무제, 진시황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한무제도 이제 태산에 봉선은, 이런 것들이 하늘의 뜻을 받들어서 당당한 정통성 있는 이제 국가를 이루고 제왕이 되었다는 걸 상징하는 표시입니다. 마치 이 개나 늑대나 호랑이 같은 그런 짐승들이 영역 표시하듯이 정삭을 고쳐. 이게 이제 정삭을 고친다는 요 문제가 굉장히 미묘하고 중요한 문제가 돼가지고 한대의 어떤 그런 유교적 이데올로기를 만들어내는 중요한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정삭을 바꾼다는 게. 제왕이 새로 이제 왕이 되면, 명을 받들어서 왕이 되면 정삭을 고치고 복색을 바꾼다. 복장과 그다음에 그걸 지배하는 지배 이념을 상징하는 색깔. 그래서 우리가 특히 중국 고전 영화들, 뭐 예를 들어 이영걸이 주연했던 영웅, 이런 영화를나, 아니면 또 지금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진용 같은 그런 진시황이나 한대와 관련된 이런 왕조 교체와 관련된 영화에 보면 무기라든가 뭐 복장, 어떤 그런 기물, 이런들의 색깔의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염두에 두시면, 이게 뭔 의미야. 그러니까 어쨌든 오행이라고 하는 나중에 이제 한대 들어오면 삼통으로 바뀌긴 합니다만, 숭상하는 색깔도 다르고 다 다르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건 결국은 왕조가 새로 되었다는 걸 상징하는 조치죠, 장치죠. 수명, 목청, 요 구절이 약간 논란이, 수명 자체는 큰 문제는 없죠. 명을 받았다. 수명. 근데 이 어가 보통은 전치사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어디에서, 이런 의미, 뭐뭐에서. 그럼 목청에서 받았다는데, 이 목청이라고 하는 건 이제 목은 거하다, 뭐 화목하다, 뭐 이런 의미고, 또 어둑하다, 뭐 이런 의미도 있고. 근데 청은 맑을 청이니까 이제 뭐 태청, 상청 하듯이 하늘을 상징하는 말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요게 이 어가 저기 공교롭게도 시경이나 여기 보면 어목불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구절이 있어요. 문왕의 덕을 찬양하는 그 구절을 주. 근데 이때 이걸 어목으로 안 읽고 오목으로 읽습니다. 오목불이. 그럼 이때 오목이라고 읽으면 둘 다 감탄사가 되는 거예요. 그 가도다, 뭐 이런 감탄사처럼. 그러면
명을 받았는데 명을 받아서 아름답게도 맑은 덕이 끼쳐졌다 뭐 이런 식의 번역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목청 하늘을 가리키는 하늘의 어떤 아득하고 신비로운 하늘의 그 하늘을 이제 표현하는 묘사하는 그 의미로 은유적으로 목청이라고 하면 하늘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하늘에서 명을 받았다 이렇게 이제 보통 해석을 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오목 자체를 약간 이제 수거처럼 따와 가지고 아름답게도 맑아졌다. 명을 받은 것이 아름답게도 맑게 펴졌다. 그래서 주석에도 교화가 맑아졌다 이런 의미죠. 천자의 덕을 아름답게 그 천자에게는 아름다운 덕이 있고 그래서 교화가 맑아졌다, 맑게 되었다. 이렇게 주석을 달아놨잖아요. 이런 주석도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택류 만극 해외 수속 중력 관세 청래헌 현자 불가승도. 택류는 택은 그 혜택 원래는 모택자지만 우리가 덕택, 은택, 혜택 할 때는 어쨌든 그런 의미. 그러니까 그 택이 류는 흘렀다 이런 뜻이죠. 택이 흘렀다. 근데 망은 없을 망이고 그건 극자죠. 그래서 택류만극 그러면 혜택이 흘러가는 것이 끝이 없었다. 그 말이죠. 혜택이 끝없이 흘러갔다. 그래서 해외의 수속이 요거는 이제 같은 해외와 수속이 동격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다 밖에 또는 수속은 풍속이 다른 그 해외의 다른 나라의 또 풍속이 다른 지역에서 중력 관세. 그래서 중력은 이 중력은 이제 중은 거듭하다, 역은 번역, 통변 뭐 이런 우리가 번역 이렇게 말해가지고 그냥 트랜슬레이션을 그냥 합쳐서 번역 이렇게 하는데 이 말을 전해오는 걸 이제 상대방의 말을 우리말로 바꾸는 걸 번이라고 하고 우리말을 상대방이 바꿔주면 역이라고 하든 좀 헷갈리는데 아무튼 번과 역을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제 뭐 우리가 언어와 이렇게 언어적인 감각도 발달하고 언어학도 발달해 가지고 서양어도 많이 여러 나라 언어에 대해서 많이 접할 수 있는데 옛날에는 이런 번역에 대한 그게 이게 조금 말하자면 일반화되지 않았을 때 일반화된다기보다도 아주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기 전에는 번안 형태라는 걸 많이 띄었죠. 근데 그것도 일종의 이제 뒤집을 번 해가지고. 근데 여기서 중은 거듭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중력이란 말은 우리가 중력을 현대어로 쓰일 때는 원래 이제 A라고 하는 뭐 예를 들어 우리 그럴 때만 히랍어로 된 그 텍스트가 있어요. 히랍어로 된 텍스트가. 이걸 우리가 직접 히랍어를 모르니까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모르고 또 히랍어를 조금 안다 해도 거의 뭐 수준도 너무 막 안 되니까 어떻게 했냐면 히랍어를 영어나 불어로 된 거를 일어로 번역한 걸 우리말로 이런 과정을 거쳐요. 심지어 뭐 1억까지는 아니더라도 대부분이 1억 과정을 거죠. 왜냐하면 그때 70년대, 80년대까지 또 대부분의 그 원로 학자들이 1어에 익숙한 사람, 우리말보다도 1어에 더 익숙했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중력이라고 지금 비슷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가 중국에 들어올 때 이 과정을 거쳤다 그러잖아요. 그걸 이제 격의 불교라는 용어를 쓰는데 산스크리트나 팔리어로 된 그 텍스트, 원래 원 텍스트가 있어요. 불설. 그것이 이제 중앙아시아의 어떤 언어로 전해지고 그 언어가 다시 또 중국과 중앙아시아 사이에 있는 어떤 언어로 전해지고 그게 중국의 서쪽의 어떤 지역에 또 전해지고 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중국 사람들에게 또 심지어 이 사람들은 이렇게 말은 이렇게 알아들어도 전해줘도 뜻은 잘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고전 한문에 능숙한 사람이 다시 또 그 한문으로 옮겨졌고 이런 과정을 이런 것들을 중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력하고 관은 두드릴 관, 뭐 정성관으로 쓰이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두드리다. 그럼 새는 변방새자죠. 요새를 두드려. 요새 문을 두드리고 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해외 여러 나라에서도 한의 문화가 발달하고 한이 국력이 강성하니까 이렇게 이제 여러 지역에서 통역을 막 여러 단계의 통역을 거쳐서 관문을 두드리고 들어와서 청례헌현, 그 청한다 이 말이죠. 네, 와서 헌은 이렇게 드리다, 정성이나 예물을 드리고 현은 뵙다, 보다 이런 의미가 되고, 그래서 뵙기를 청하는 자가 불가승도, 불가 뭐뭐 할 수 이루다. 현대 요 말은 거의 막 수거처럼 쓰여가지고 이루다 뭐뭐 할 수 없다 이런 뜻. 요 뒤에 동사가 도죠. 요걸 이제 실제 여기 실제 동사가 본 동사가 되죠. 그러면 말하다 말하다. 그러면 불가승도, 뭐 불가승식, 뭐 불가승용, 뭐 이렇게 여러 동사를 쓸 수가 있으면 승리예요. 요 명자에도 그 말이 많이 나오죠. 그러면 이 거의 수거처럼 쓰인 거죠. 그러면 도가 나오니까 당연히 이루다 말할 수 없다. 불가승식, 이루다 먹을 수 없다. 불가승용, 이루다 쓸 수 없다. 이런 식. 여기서도 불가승도니까 이루다 말할 수 없다. 그게 엄청 많다. 신하 백관 이역송성덕 유불능 선진기의 사 능현이 불용은 유국자지치 주상명성이 덕불포문 유사지과야. 여기까지 일단 해볼게요. 신하와 백관이, 신하들과 백관은 여러 관직, 구체적으로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는 여러 일을 하는 사람들 백관이라 했죠. 역송성덕, 역은 힘역자고 송은 웰송자인데 여기서의 힘역자는 부서가 되죠. 그래서 힘껏, 힘써, 송이 웰송자, 이게 이제 칭송하다, 뭐 이렇게 읊조리다. 특히 우리가 낭송, 송독 이런 송자죠. 우리가 이제 찬송할 때는 이 송자를 씁니다. 우리 찬송가 할 때. 이 송은 소리를 내 가지고 갑자기 소리를 내 가지고 말하는 걸 낭송. 역송성덕, 그래서 성덕을 힘써 막 소리 내 이렇게 뭐 말했답니다. 이유는 근데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불능 선진기의 선은 불능은 할 수 없었다고, 선은 펼치다, 베풀다 뭐 이런 뜻이에요. 선포, 우리가 선포 그러죠. 선포, 선교, 뭐 선포, 선전 뭐 이런 선자죠. 그러면 진기의, 선진기의 다 그 뜻을 다 선포하지 못하였다 이 말이죠. 또한 사현능이 불용, 사가 현능한데 불용하는 것은 유국자지치. 요 앞에 게 역시 주제처럼 되어 있죠. 그래서 사현능, 사는 현능한데 불용 쓰이지 않으면, 사가 현능한데 쓰이지 않으면 이 말이죠. 유국자지치, 이 유국자지치도 구체적으로 보면, 문장 구체적으로 유국자지치 이렇게 구체적으로 보면 국을 소유한 이런 뜻이에요. 원래 이제 국을 소유한 그러한 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나라를 소유한 자에, 그리고 이제 나라를 소유한 임금이라든 임금, 군주의 수치다. 치는 논어에도 이런 판본이 있는데 우리가 현대에는 요 말 더 많이 쓰죠. 같은 부끄러울지 유국자지치. 그 다음에 주상명성, 주상은 이제 그 군주, 현재 제위에 있는 군주를 주상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는 뭐 칭호가 없어요. 아니 무슨 그 묘호라든가 시호라든가 이런 게 안 부르고 그냥 주상, 성상 뭐 이렇게 부르다가 이제 죽고 나면 시호를 의정해가지고 결정하면 이제 무슨 왕, 그다음에 묘호가 뭐, 그다음에 이제 무슨 왕으로 시호가 나기 전까지는 아직 완전히 저거 안 된 건
대행왕 뭐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쨌든 주상이 명성한데 덕 불포문, 덕이 이 포문하지 않은 것은, 포문되지 않은 것은, 포는 펼치다. 우리가 원래 이 글자가 원래 배죠. 삼배, 삼배라는 명사죠. 근데 요 삼배라는 명사의 그 이미지와 연계되어 가지고 포가 삼배를 축 펼친 것. 그래서 포라는 포고, 뭐 선포, 뭐 포교, 뭐 전부 이 포자로 되죠. 그래서 포문 그러면 널리 들리지 않다 이 말이죠. 널리 들리지 않으면 유사지과예요. 유사. 여기는 역시 여기는 유사는 사는 맡아본 일을 뜻해요. 그리고 맡아본 일을 합쳐가 유사라 그러죠. 맹자에게 이미 나오죠. 그래서 어떤 일을 맡은 직책을 가진 그 유사의 과 허물이다. 치과 이렇게 쓴 거는 같은 이미지, 같은 의미를 가진 글자를 쓸 때 똑같은 글자를 안 쓰고 다른 그 글자를 쓰는 게 한문의 특징이라고 우리가 누누이 봐왔죠. 차, 여, 상, 장기, 관, 폐, 명성, 성덕, 부재, 멸, 공신세가, 현대부지, 업, 불술, 타, 선인소원, 죄, 막대언, 여, 소위, 술, 고사, 정제, 기, 세전, 비, 소위, 작야, 이, 군, 비지어, 춘추, 류의. 자, 여기까지. 여기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주 중요한 소회를 지금 말하고 있죠. 또한, 내가, 상, 일찍이, 역시 부상, 장기관, 그 관직을 관장하고서, 맡고서, 장악하고서, 여기서 장기관이란 말은 구체적으로는 사관의 직책을 말하죠. 사관이 태사령이 되었다는 의미죠. 태사령이 되어서 사관의 직책을 맡고서 폐명성 성덕 부재 요 문장을 자세히 보면 폐라는 걸 우리가 다들 뭐 다칠 뭐 폐기하다 뭐 이런 의미니까 동사임은 우리가 또 뭐 당연히 문장에 어떤 구문에 처음 나오니까 동사로 보는 게 좀 편하죠. 폐명성 부재 이렇게 했다고요. 폐뭐뭐뭐뭐 부재. 근데 자세히 보면 쟤는 동사로서 씻다 이런 뜻이죠. 그럼 불은 아니다라는 의미죠. 그럼 여기서는 부정의 의미가 쓰였고 여기서는 지금 폐했다, 폐기했다라고 했는데 폐기하다는 내용은 물론 부정적이지만 지금 그 행위 자체는 긍정이라고 적극적이에요. 그러니까 뭘 한 거예요. 이걸 하지 않은 거. 하다, 하지 않다. 자, 그러니까 내용상 지금 부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부재 앞과 부재 뒤는 다른 동사구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뭐뭐 해가지고 부재지 사실 목적어 뭔가 해당하는 게 지금 생략돼 있는데 이런 경우 생략해도 상관은 없어요. 자, 그렇게 보면 구문을 맞추기 위해 생략했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게 목적구죠. 그럼 이 목적구가 들어가는 내용이 명성성덕이죠. 그러니까 명성성덕. 그 역대 왕들의 제왕들의 현명하고 성스럽고 성대한 덕을 이막 닫아버렸어. 닫아버리면 감춰버렸어. 아니면 방기해가지고 여기서 말하는 거는 굳이 뭐 억지로 없앴다기보다도 그냥 돌보지 않았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씻지 않았다. 그러면 여기에 그래서 여기에서는 하다와 하지 않다 사이에 실질적으로 이라고 하는 병렬 접속 사 형태로 구문이 나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좀 더 명료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똑같은 구문 구조를 이루고 있죠. 멸, 공신, 세가, 현대부지, 업, 불술 그랬죠. 그럼 만약에 이게 그냥 한 문장으로 예를 들어 명성성덕을 씻지 않았다라고 하려면 부재를 앞에 내서 가지고 부재 명성성덕 해버리면 되죠. 근데 폐라고 하는 그 동사구와 부재라고 하는 게 물론 똑같은 목적을 대상으로 하고는 있지만 행위가 순차적이거나 또는 인과적이거나 또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연관 관계 때문에 지금 폐라는 동사
수와 부재라는 동사, 패라는 수라와 부재라는 수라를 지금 같이 이렇게 배열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 구절도 보면 멸은 멸할 멸, 그래서 없애다 뭐 이런 뜻이고, 공신 세가 현대부지 업, 그러니까 공신과 세가와 현대부의 업적을 멸, 없애버려서 불술 서술하지 않았다. 역시 이 불술 앞에 이 쓰고 앞에 것과 이제 멸하고 이렇게 연결 구조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똑같은 구조로. 그렇게 보면 문장을 우리가 오해하지 않고 좀 더 또 문장을 볼 때 더 쉽죠. 자, 제가 이 내용을 좀 장황하게 설명한 이유는, 한문이 이렇게 우리가 영어 배울 때도 그러지만 문법대로 막 그냥 그렇게 딱 단정하게 되지는 않죠. 항상 이제 언어라고 하는 것은 유기적이고 살아있는 거라서 이 개성도 있고 이렇게 해서 꼭 그대로 쓰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맥락을 우리가 잘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상상력도 잘 발휘할 수 있어야 되고. 타 선인 소언, 선인의 소언, 선인이 말씀하신 바를 떨어뜨리다, 추락, 이렇게 쓰죠. 타죠. 타 맞죠? 이렇게 썼죠. 요거는 요거는 이제 요게 요게 들어가면, 요거는 이제 땅을 의미하고, 요거는 바닥을 의미하고, 요거는 공간을 의미하고, 요거는 바닥을 의미하죠. 요게 발음을 이루고 있는, 요거 들어가면 요거 들어가면 그래서 추 발음이 돼요. 그래서 타락하다 할 때는 요 앞에 거 쓰고, 추락하다 할 때는 뒤에 쓰는데, 뜻은 큰 차이는 없죠. 이게 아마 이런 것들이 왜 생겨나느냐 하면 음운의 경향이, 음성학이라는 음운학에서 이런 차이를 좀 변형을 보이거나 할 때, 그래서 선인이 말씀하신 바를 실추시키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죄가 막대한 요런 구절도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는 막대하다 이렇게 쉽게 쓰기는 하지만, 자세히 보면 죄가 크다죠. 죄 크다. 이 막은 없다 이런 원리는 없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우리가 어라는 전치사 더하기 뭐 이런 이제 지시사를 의미한다 가지고 있다 그랬죠. 이걸 대동해 가지고 하나로 만든 합성어가 됐다고 볼 수 있다 그랬죠. 그러면 죄가 이보다 큰 것이 없다. 이렇게 된 거죠. 문장 구성상은. 죄가 이보다 큰 것이 없어요. 우리가 막대하다, 막강하다, 뭐 막역하다, 아무튼 막자 들어가는 것의 원래 조 구조는 이보다 한 것이 없다라는 구조예요. 막역하다 그러면 이보다 거스르는 것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거스르는 거 없어. 아무것도 없어. 또는 물론 은이 없고 그것만 쓸 때도 아무것도 뭐뭐한 것이 없다. 이렇게 이제 이런 맥락이 되죠. 그러면 막대하다, 막강하다, 다 그런 맥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은이 있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 구체적으로 있는 거죠. 구체적으로 있는 거예요, 비교 대상이. 그래서 죄가 이보다 큰 것이 없다. 앞에 실추하는 것보다 큰 것이 없다. 그 말을 지금 반복한 거죠. 여소위 술고사 정제기세전 비소위 자기야. 요게 이제 지금 사마천이 자기 어떤 그런 심사를 아주 교묘하게 지금 이제 말하자면 변명 비슷하게 하고 있어요. 여소위 술고사. 내가 이른바 고사를 서술하고 정제기세전. 요거는 이제 내가 이른바 고사를 서술하는 것은 세전을 정제하는 것이지 이른바 작은 아니다.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내가 고사를 서술하고 그 세전을 정제하는 것은 이른바 작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번역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둘 다 가능하지 않나 싶긴 한데 좀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이제 더듬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술은 서술하다죠. 술고사, 고사를 서술하여 기세전, 그 세전을 정제하는 것은 이렇게 보는 게 아무래도 좀 부드러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정은 이제 정돈하다, 우리가 정리하다. 제는 가지런하게 하다, 이런 뜻이죠. 그럼 세전을 여기서 고사와 고사가 이 옛고자 아니죠. 까닭고자죠. 네. 이게 물론 이 자체도 옛고에서 나온 말이긴 한데 요 칠복자를 해가지고 이 까닭고자로 쓰면 조금 더 의미가 이제 더 축소되고 더 정교해지죠. 요거는 그냥 ancient, 뭐 old 뭐 이런 맥락인데 요거는 어떤 연관관계가 더 있는 걸 고라고 하죠. 물론 당연히 옛날 시기적으로는 옛날 근데 고사니까 어떤 그냥 뭐 그냥 늘 일상에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아니고 어떤 연고를 가진 어떤 내용을 가진 의미를 가진 일, 그걸 고사라고 하고, 그 다음에 세전은 대대로 전해 내려온 얘기, 전승된 전승된 뭐랄까 계속 이어져 내려온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대대로 전해, 이 세라고 하는 것은 대대로 전해 내려온 그런 의미가 됩니다. 대대로 전해 내려온 그런 내용들을 정제한 것은 작이 아니다. 그 논어에서 우리가 아까도 말씀 술이 부작했다, 공자가 나는 술이 부작했다 이 말을 통해 가지고 뭐 이 의미를 이제 막 주석엔 여러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만 작한 건 아니다. 이건 작은 이제 한대까지도 한대에도 어쨌든 간에 이 성인이 작한다 이런 의식이죠. 술은 현인이 술하고 현인 성인이 작하고, 그래서 작성의 성인 이런 말씀, 작성, 재래 자각의 성인, 뭐 작성의 작성 이런 말. 그러면 성인의 일이, 그러니까 나는 성인이 아니다. 지금 호수는 네가 지금 말하고 하는 그 일들이 마치 공자가 춘추를 편찬한 것처럼 뭔가 또 네가 또 말할 때도 가끔 춘추를 들먹이 있는 거 보니까 뭔가 네가 지금 성인의 슬그머니 성인이라고 지금 내세우는 거 아니냐. 그럴 때 그게 아니다.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이제 서술하고 뭐 정리한 것이지 작한 거 아니다. 그런데 군 비지어 춘추, 그대가 그것을 비교하다, 견주다. 춘추, 춘추에. 그것은 류의 오류다, 잘못이다. 그래서 군 비지어 춘추는 류다. 이렇게 된 거죠. 그 류가 지금 수로죠. 오류다, 틀렸다, 잘못됐다. 그리고 그 의가 나오기 때문에 의는 역시 어기사로서 우리가 의의 어떤 용어나 느낌이나 이걸 이미 여러 번 보아왔기 때문에 대충 감을 잡을 수 있겠습니다만, 의는 여기서 그런 어떤 시상도 나타내기도 하지만 여기서 특히 이제 말한 사람의 주관적인 어떤 주관적 어떤 견해 표시가 분명하죠. 어시의 논차 기문 7년에 이 태사공이 조 이릉지화하여 유어 누설하고 내위연이 단활 시여지죄야부 신회불령의, 여기까지만 하고 일단 그래서 이에 논차 기문, 그 문장을, 그 글들을 논차했어요. 논은 이렇게 토론하다, 따져보다, 뭐 헤아려보다, 차는 차례대로 매기다. 논차 기문, 그 문장을, 그 글들을 논차하기에 7년 만에 태사공이 조 이릉지화, 이릉의 재앙을 만났다. 요게 BC 98년에 있었던 겁니다. BC 98년. 무제 천안 3년이라고 하는데, 이때 이릉이라고 하는 장수가 이제 그 흉노 토벌과 서역 개척을 위해 이제
그 중국이 팽창 정책을 한대 쪽이 한무제 때 팽창 정책을 펼칠 때 중앙아시아 쪽, 흉노 쪽 지역으로 서북 쪽 지역으로 나아가다가 처음에는 막 승승장구했는데 후속 그 지원이 끊겨버려 가지고 5천 명 정도를 데리고 흉노에서 고립되어 가지고 결국은 이제 항복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건에서 이릉이의 항복이 이제 중국 한무제 어떤 자존심을 단단하게 이제 그 무너뜨렸는데, 이 이릉을 위해 변호해 준 사람 한 사람도 없었죠. 그런데 이제 요즘 뭔가 좀 느낌이 굉장히 비슷한 느낌이 뭔가 불현듯이 생기는데, 이릉을 위해 변호해 준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누굽니까 이 사마천이 이제 변호했다가 아무 관계도 없는데 그냥 학자적 양심에 지식인의 양심으로 변호했다가 이제 결국은 사형을 이제 언도받고 그거에 대한 면제로 이제 대체로 이제 궁형을 선택해 가지고 결국은 이제 궁형을 받게 되는데, 그 사건을 지금 이릉정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언우설 그러면 요거는 논어에도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그 오랏줄에 묶인 걸 누설이라고 하죠. 유는 유폐되다. 그 어두울 유자니까 여기는 누설에 어두워졌다 이 말은, 누설에 유폐되었다 이 말은 감옥에 갇혔다. 내 위연이 탔나. 그래서 위연 그러면 위하고 이 말이 후유 뭐 이런 감탄사죠. 탄식하기를 시여지죄야부 시여지죄야부. 이것은 나의 죄로다. 이것은 나의 죄로다. 야부 붙였죠. 야, 그럼 그냥 단정이 이것은 나의 죄입니다 라는 단정. 근데 부가 붙었기 때문에 이것은 그 사실 진술이 아니고 감탄문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이때 감탄문의 의미는 내 죄가 아닌데 죄라고 할 수 있겠다. 아무튼 그런데요. 조금 우리가 한번 요 의미를 되새겨 보기로 하고, 조금 지금 53분인데 8시 3분인데 다시 시작 맞나요? 예,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그러니까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어서 그러니까 시여지죄야부 시여지죄야부 이렇게 반복해서 말하는 것은 굉장히 강한 의도가 담겨 있죠. 강한 그 뜻이 표현되어 있죠. 친회불용의 몸이 훼손되어 쓰이지 못하게 되었다. 퇴이심류활. 그래서 물러나서 되물러나서 그리고 심류 깊이 생각하고 말하기를 부시서는 은약자 역수기지지사야라. 서백이 구유리에 연주역하고 공자 액진체에 작춘추하고 구런 방축에 저이소하고 좌구실명에 권류국어하고 손자 빈각에 이논병법하고 물위천촉에 세전열암하고 한비수진에 세난고분하고 시 300편은 대저 성현 발분지 소위 자결하 차인계의 유소 울결 부득통기도야 고술왕사 이사례자 어시 졸술 도당일의 지우인지 자 황제시. 여기까지입니다. 자, 저 시는 그러니까 이제 부는 이제 그 대저부 이렇게 우리 바르사로 쓰이지만 사실상 약간의 지시적 기능이 있다는 거. 우리가 몇 번 춘야연 도리원서라는 유명한 문장에서 여러 번 봤죠. 부천지자는 만물지 영리하여 광음자는 백대지 과객이라 이 부생이 양몽하니 위환이 기하이나 부 이렇게 여기서도 부시설 제일 처음에 시설을 뒤에 뭐 이제 다 내용이 계속 이어질 때는 굳이 넣을 필요 없죠. 말 처음 꺼내면서 지시의 의미를 담고 이제 부 이렇게. 시서은약자는 요걸 옛날에는 시서은약자 해가지고 시와 서를 수식해서 은약이라고 보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조금 의미가 석연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시와 서는 은약자가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근데 어쨌든 전통적으로는 시서, 은약자 이렇게 끊었죠. 그래서 이 시서가 내용이 은약하다 이런 식으로 시서에 은약한 것은 이렇게. 근데 시와서는 이제 고유명사처럼 이렇게 보통 명사처럼 쓰여도 실질적으로는 시경, 서경을 말하는 거. 시서, 은약. 그런데 여기서 은약인 은은 숨을 은자고 야는 간약할 약자인데 이런 맥락은 제대로 쓰임을 받지 못하고 또는 푸대접을 받거나 평가절하되거나 아무튼 간에 자기를 제대로 표출하지 못한 숨겨져 있는 그런 상황에 형편에 처한 사람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보여요. 그래서 시와 서는 은약자가 이렇게 보는 게 좀 제 생각에는 더 매끄러울 것 같은데 전통적으로는 어쨌든 은약 그래가지고 음미하거나 약간은 비간접적으로 직접 드러내고 가지 않고 이런 의미로 그냥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밑에 세근이라든가 뭐 정의, 사기, 세근, 사기, 정의 같은 이런 데도 다 그런 식으로 주석을 달아놓고 있죠. 근데 제 생각에는 시서는 은약자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제가 잘못 볼 수도 있으니까 제 말을 뭐 믿지는 마십시오. 제 생각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욕은 뭐뭐 하려고 하다 이 말이죠. 이건 이제 의도를 나타내는 보조 동사 같은 역할을 하고 수는 이제 이루다 이런 뜻입니다. 이루다. 이 수라고 하는 글자 자체가 요거는 원래 쪼출축에 붙는 글자인데 여기 우리가 흔히 책받침으로 하는 요걸 이제 발을 막 이렇게 빨리 떼어 가지고 이렇게 여러 번 떼어 놓는 모습인데 여기서 이게 이렇게 간략하게 쓰여져. 요걸 우리 책받침 그지 원래는 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착받침이 맞죠. 원칙적으로. 그러나 뭐 언어라고 하는 게 꼭 정확하게 발음이 자꾸 변해가니까 지금 우리 일상 언어에서도 한문어에서 유래된 어휘가 엄청 많이 변해버렸잖아요. 제가 어릴 때 쓰던 게 지금 변형된 게 되게 많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는 뭐 책받침이든 착받침이든 요 글자가 들어간 거는 어떤 공간의 이동의 상황을 지금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수는 어떻게 해가지고 결국 거기까지 이룬 것을 의미, 이룬 것. 그러면 지지사야 그 의지의 생각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속으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의지를 가지고 그 의지를 이제 현실에 빗대어 가지고 현실 어떤 제대로 표현을 못하니까 약간 이제 다른 방식으로 이제 표현하려고 한 것이 시다 서다 이런 이야기죠. 시경과 서경 속에. 그 다음에 서백구유리. 석은 옛 석자고 옛날에 서백은 서는 방향을 나타내죠. 백은 이 백이라고 하는 것은 폐라고도 읽히기도 하고 그런데 이 폐하고 같은 비슷한 맥락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그 헤게몬을 가진 사람을 백이라고 하는데 특히 그 제후들을 관리하거나 제후들을 통솔하거나 뭐 이런 걸 이제 했는데 서쪽에 있어서 서백이라고 했대요. 이 구체적으로 누구냐면 문왕으로 추대되는 창이죠, 창. 성은 희씨고 이 주부족의 성이 희씨고 이름은 창이었죠. 이 창이 문왕이 너무 세력이 영향력이 커져가니까 은의 마지막 왕이었던 주왕이 이 주왕이 위협을 느껴가지고 창을 유리라고 하는 곳에 억류합니다. 이게 고유리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억류합니다. 유리라는 것을. 그 박상룡이라고 하는 대단히 어려운 제가 읽기로도 가장 어려운 소설가 같은데 그 박상룡의 소설 제목에도 유리라고 하는 내용이 제목이 있는 것 같아요. 못 읽어봤어요. 하도 어려워가지고 제가 못 읽어봤는데 아무튼 읽어보려고 지금 벼르고는 있는데 잘 안 되는. 아무튼 그 서백이 유리에 억류되어 있을 때 주역을 연했다, 부연했다, 풀이 설명했다. 그러니까 전설적으로는 전승에 의하면 복희씨가 8개를 긋고 문왕이 이 8 곱하기 8 해가지고 64개로 부연했다고 돼서 그걸 연역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문왕과 주공이 그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공자가 이제 시빅을 덧붙여가지고 현대 형식의 주역이 완성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공자. 네. 그래서
복희, 문왕, 공자, 이걸 삼성역 이렇게 말해요. 삼성. 세 성인의 역, 그래도 삼성이. 근데 요 문왕은 혼자 가지 않고 여기서는 주공도 끼기도 해요. 예, 주공이. 특히 주역에 관해서. 그래서 뭐 일설에는 복희가 64개를 다 만들었다는 설도 있는데, 그거보다는 아마 복희가 8개를 초보적으로 그리고 문항이 거기다 64개를 부연해가지고 더 이렇게 했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근데 그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 그 은나라나 하나라나 은나라 때도 연산력, 귀장력이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춘추 좌시전에 인용된 주역의 어떤 개화 모습도 조금 설명이나 내용이 좀 다른 것도 있어서 또 속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뭐 전설적으로는 어쨌든 이렇게 삼성역이라고 해가지고 역학의 발전사에서 복희, 문왕, 공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공자 액 진체의 작춘추, 공자가 진체에서 액을 만나서 제액을 만나서 액은 이렇게도 쓰죠. 그 진체 진체 횡액 요거는 아주 유명한 고사죠. 공자와 관련해서 그 진체 사이에 횡액이라고도 하고 진체 전량이라고도, 양식이 끊어져 가지고 진체 전량이라고도 하고 횡액을 만났다라고 하는데, 이 사이에서 공자가 그 저런 같은 기록이나 한 1회 정도 굶었다고 그래. 1회. 우리 속담에도 뭐 사흘 굶어 담 안 넘는 놈 없다 뭐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굶는 것에 어떤 고통, 괴로움, 이건 안 겪어본 사람은, 저는 뭐 그냥 아주 기한은 아니지만 어쩌다 굶어 보기는 했지만, 선택적 굶기도 해보고 또 어쩔 수 없이 굶기도 해보긴 했지만 뭐 지금 아무튼 간에 옛날에는 굶는 것이 뭐 우리 삼순고식 이런 말도 있죠. 삼순고식. 삼순은 33 곱하기 10이 한 달이죠. 한 달에 9번 정도 먹는다 뭐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굶는 것이 옛날에는 뭐 흔한 일이었죠. 근데 아주 어려운 근데 어쨌든 공자가 진나라와 채나라에서 행액을 당하여 춘추를 지었다. 물론 이때 지었다는 의미는 아니죠. 예. 그러니까 공자의 일생이 이렇게 파란만장하고 고달프고 막 고통스럽고 뜻을 잘 알아주지 않고 이런 이제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그것이 밑거름이 되어서 춘추를 지었다. 지금 그 이야기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보면 문왕이나 공자나 지금 이어지는 내용들의 그 사람들은 전부 억울한 느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마천이 자기 동일시를 하는, 이 사마천 스스로가 이런 인간과 내가 어떤 서로 간에 어떤 동질감을 느끼는 이런 지금 사람들을 지금 예로 들고 있는데, 그런 이 방은 이제 놓을 방인데 우리 추방되다 쫓기다 그래서 축은 쫓을 축자죠. 쫓을 축. 그러니까 이 방축은 이제 이게 우리가 그 고문진보에도 나오고 그다음에 초사에도 처음에 나오지만 어부사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예, 어부사라고 하는 유명한 글이 있습니다. 옛날에 글 조금이라도 읽은 사람들은 어부사는 줄줄줄줄 외울 정도로 막. 그런데 그 구런 방축 그 내용이죠. 이소를 지었고, 이소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몇 번 뭐 예를 들어 설명한 적이 있어서 넘어가겠습니다. 초사의 가장 대표적인 그런 서사시고, 한문으로 저작된 시로서는 상당히 긴 서사시죠. 장편의 서사시죠. 이소를 지었고, 좌구실명의 권류국어. 좌구는 좌구명이라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좌구명에 대해서는 논어에도 소개되어 있고, 그래서 동일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설이 많습니다. 그래서 좌시전을 지은 사람으로 좌구명을 말하는 설이 있고 아니란 설도 있고, 그것도 국어를 그 좌구명이 지었다는 설도 있고, 뭐 아무튼 좀 아주 그 명료하게 한 번 텍스트 비평의 관점에서 약간의 그 논란의 여지가 있는 그런 인물인데, 어쨌든 그 좌구명이 여기 국어를 지은 거는 이제 사마천이 어떤 이렇게
규정하고 있죠. 근데 이 좌시전의 저자를 좌구명으로 보는 설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좀 있습니다. 아무튼 좌구가 실명해서 눈을 잃고서 권유국어, 이 권은 그 권자인데 그 글자를 간략하게 이렇게 해서 같은 의미예요. 비슷한 의미. 그 기자나. 근데 요 글자가 그래서 여기는 그 글자야. 그 글자가 김주영이라고 하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나요? 김주영이라고 하는 소설가, 아니면 객주라든가 뭐 이런 소설을 보면 이제 제3자로 남자 여자를 지칭할 때 권자, 권녀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흔히 그렇게 우리가 왜 그녀 이러죠. 근데 이 말은 거의 근현대 와서 일본 사람들이 그 서양어의 he라든가 she라든가 이걸 번역하면서 제3자화 할 때 그걸 이렇게 옮겨온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쓰고 가래, 간호조 뭐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쓰던가 뭐 헷갈리네요. 아무튼 그와 그녀는 우리가 일본식 표현을 빌어서 번역한 거라 가지고 이게 맞느니 안 맞느니 뭐 좀 논란이 있습니다만 지금은 바꾸기 어렵게 되어버렸죠. 하여튼 옛날에는 그 김주영이나 이런 사람들이 했더니 옛날 정서를 가진 사람들의 글에는 권자, 권려 이렇게 썼는데 이 권에서 이 좌구, 실명, 권유, 국어 이렇게 하면 이 권이라고 하는 게 어떤 지시 의미를 갖는지 이제 약간의 그 뉘앙스를 살려주는 역할을 하죠. 유국어, 국어가 있었다. 국어라는 책은 우리가 이제 코리안 랭귀지 책이 아니고 전국 시대 여러 나라의 그 관련된 어떤 그 사건 상황들을 써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국어 중에 주어, 뭐 진어, 뭐 이런 여러 나라 그 나라별로 노어, 제어, 진어 뭐 이런 식으로 전국 시대에 그 대표적으로 유명한 나라들의 역사 사건 상황을 특히 사건 상황 마치 그 우리 기사 본말체 그 연려실 기술의 그 기사 본말체처럼 사건 상황들을 주로 설명해놓은 책을 국어라고 하는데 그 전국책 국어 뭐 준추의 여러 전 이런 것들이 고대 이제 중국 그 진으로 통일되기 이전에 중국 상황을 알 수 있는 1차 텍스트가 되죠. 이 좌구 실명이 권리국어 요거는 참 뭔가 비장함 같은 것도 느껴지는데 지난번에 제가 한 거 언급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밀턴이 신라권 쓸 때 막 거의 실명 단계라 가지고 딸한테 구술해서 기록했다 그런 이야기도 얼핏 제가 옛날에 그 신라권 읽을 때 기억이 있습니다. 손자, 빈각. 이 손자는 여기서 손자로 연결된 사람이 두 사람 있죠. 손무가 있고 여기서는 지금 밑에 요거는 손빈 이렇게 별칭으로 읽혀지는데 이 사람이 빈형을 받아가지고 그 손빈이로 아예 이름처럼 돼버렸는데 원래는 이름은 기억이 안 나요. 아무튼 손무는 그 손무하고 오기하고 아주 유명한 병법가죠. 그래서 손오병서 뭐 옛날에 육도삼약 손오병서 뭐 근데 우리가 손자병법이라고 흔히 말하는 이 손자라는 책이 이 사람 손자가 있고 또 이 후대인 이 사람이 후대로 보이는데 아무튼 손빈이라고 하는 손자도 있습니다. 둘 다 손자라고 그러죠. 옛날에는 뭐 맹자, 노자, 장자 하듯이 손자 우리가 손자병법 그러지만 실제 손자라고 보통 흔히 그렇게 말하죠. 병법이라고 나중에 우리 붙여가지고 병법 이렇게 말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손자라는 책인데 아무튼 거기에 비는 그 글자 자체로 빈형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여기서는 다리를 자른 그런 의미가 되죠. 그럼 왜냐하면 뒤에 그 다리 각자라고 하는 목적어가 있잖아요. 근데 이 빈형은 실제로 다리를 그냥 싹둑 자르는 게 아니고 그 아킬레스건이나 아니면 슬개골 같은 이런 쪽을 훼손시켜서 걷지 못하게 하는 다리는 있는데 걷지 못하게 하는 신체형입니다. 중국 사람도 참 잔인하죠.
정말 잔인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빈각을 당하여 각의 빈을 당하고서 논 병법을 논하였다. 이 손빈은 그 손빈과 꼭 같이 어울려 갖는 이름이 방연이죠. 방연. 연차가 이렇게 쓰던가 헷갈린데 아무튼 연이에요. 잘 모르겠어요. 손빈 방연 기억이 안 나요. 이 손빈과 방연은 둘 다 이제 귀국자 문화였다는 설도 있고 아무튼 그런데 이 손빈과 방연의 유명한 전투가 마릉이라고 하는 데서 일어난 전투인데 이게 양으로 이름이 별칭으로 불리는 위나라 해왕 때 전후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아주 유명한 사건이에요. 전국 시대에 그 어떤 아주 막 정말 흥미진진한 이야기거리 중에 하나의 손빈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손자가 빈각을 당하고서 병법을 논하였고 불위는 여불위죠. 진시황의 생부라고 알려져 있는 여불위인데 이 불위가 천촉, 그러면 촉으로 이렇게 이제 옮겨졌는데 이건 이제 귀양간 거나 마찬가지. 그래서 세전열암, 세상에 열암이 전해진다. 열암에서 열은 이게 볼람자인데 이 열암은 별칭이고 정확한 게 여시춘추라는 책이죠. 여시춘추. 여시춘추도 아주 그 전국시대와 전 한대 초의 그 문화적인 그 백과사전 같은 책이에요. 문화 백과 대사전, 뭐 브리타니카 같은 그런 백과사전에 해당하는 책인데 열함이 있었고 전하고 대대로 전해졌고 한비수진행 한비는 한비자죠. 한비자는 원래 한의 공적인데 한의 그 제후의 혈통의 이제 후손이었는데 원래는 원래는 한자라는 책이 한비자라는 책 한자라고 되어 있었어요. 한자. 그런데 한유가 그 당대 이후에 한유가 워낙 유명해져 가지고 한유가 한자로 불리면서 헷갈려 가지고 한비자가 돼 버렸는데 실질적으로 한비는 법가의 집대성자로 알려져 있고 아주 정말 대단한 중국 문화의 어떤 그런 흐름 속에서 중요한 인물이죠. 이 한비가 수진 그러면 진의 그 죄수가 되다 이런 뜻인데 이 수진 이런 문장 구조도 보면 수는 가치다 죄수가 되다 이런 뜻이죠. 근데 진은 여기서 목적어인데 장소를 나타내는 게 실질적으로 수어진인 셈이에요. 이런 경우도 원칙상으로는 어를 집어넣어서 수어진 해야 맞지만 수어진 이렇게 해가지고 그 진의 죄수가 됐다. 진에서 갇혔다 그런 뜻이. 영어에 그 재미있는 것 중에 메리라고 한 그 결혼하다라는 동사는 직접 목적을 취하죠. 그러니까 with 이렇게 안 쓰고 우리 영어로 우리 언어 습관 같으면 누구와 결혼하다 하니까 with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영어로 표현할 때는 메리 그렇죠. 그 아마데우스라는 영화 보면 이제 그 뭐였죠? 그 왕이 그 신성 로마 제국 황제인가 뭐 왕이 이제 모차르트 처음 만나가지고 모차르트와 있었던 일을 이제 수레하면서 하는 여기 모차르트가 어릴 때 공장에 불려가지고 제로 음악을 하다가 이제 공주를 만나가지고 공주를 가서 넘어졌는데 공주가 이렇게 얼른 이렇게 주니까 이 모차르트 그렇게 말했대요. 메리 미, 메리 미. 나하고 결혼하자 뭐 그랬다는 그런 여기 직접 목적을 취하죠. 이런 것처럼 한문은 이제 원래 전치사가 있지만 전치사를 많이 생략하기 허사를 많이 생략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한문은. 한비수진 그러면 그 한비가 진을 가뒀다 이런 뜻이 아니고 한비가 진에서 갇히고서 네. 그 다음 글자는 이 설자로 돼 있는데 이 어려울 난자인데 이건 설이 아니고 여기서는 새로 읽죠. 새. 그래서 이 새로 읽을 때는 유새라는 우리가 그 떠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이제 자기 정견을 발표하는 걸 유세한다 그러죠. 그래서 이건 세난 그러면 유세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서술해 놓은 것이 한비자의 세난 편이 있습니다. 고분은 외로운 분노 뭐 이런 뜻이죠. 자 이런 그 제목의 편의 제목을 정하는 것 속에 이미
한비자라는 인물이 갖는 그 시대의 어떤 관점, 시대상, 시대를 보는 관점 또는 자기 어떤 그 실존에 대한 어떤 그런 그 표출 이런 게 나타나죠. 제목 속에. 그럼 시 300편은 이 시가 이제 뭐 한 3점 엄청 많았다는데 이제 공자가 어쨌든 300편으로 정리했다. 이제 300 원래 한 10편쯤 됐는데 제목만 나머지 전해지는 게 있고 실제 내용은 한 305편인가 뭐 하여튼 그쯤 됩니다. 근데 시 300편은 대저 대체로 성현이 발분지 소위 자결하. 성현이 발분한 것에서 지어진 것이다. 이 소위작, 여기서 위작, 야, 요거 문장 구조가 조금 애매하죠. 이 위는 이의 의미로 쓰이기도 해요. 소위작이야 그러면 지어진 까닭이다 이렇게 의미가 쓰입니다. 이걸 위해서 지은 바이다 이런 뜻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소위작이야 그러면 그래 성인이 발분해서 그것을 지은 것이 된다. 뭐 이런 의미가 됩니다. 차인계의유소 울결 부득통기도야. 이 사람들은 모두 의지에 자기 뜻에 생각에 유 있었다. 소울결 울결한 바가. 울은 빽빽할 울자죠. 우리 울릉도 할 때 울자인데요. 빽빽할 울자인데 이걸 약간 줄여가지고는 우리가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쓰게 돼요. 이게 위인데 위 대신에 울 넣었어요. 그래서 울의 약간자 원래 이자입니다. 이자의 울자를 또 줄여가지고 이렇게도 쓰고 더 줄여가지고 이렇게도 쓰고 같은 울자예요.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빽빽할 울자 대신에 쓰게 되는 이거는 위로도 쓰이죠. 문체가 나다 뭐 아름답다 이런 데 위로 쓰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울결은 콱 맥혔다, 콱 맺혔다 이런 뜻이죠. 가슴이 답답하게 콱 맺힌 바가 있는데 부득통기도 그 길을 얻지 못한 것이다. 그래서 부득통기도에서는 그 길을 얻지 못하다 이 말은 그것을 표출할 길을 얻지 못하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고로 술왕사 그러므로 지나간 일을 서술해서 사례자 미래의 일을 생각한 것이다. 아직 표현하지 않은 내용들을 표현하려고 한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술왕사 사례자 사이에는 말리을 이가 있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왕사를 서술해서 앞날을 생각하는 것이다. 앞날의 어떤 뜻을 펼쳐 보이는 것이다. 어시에 이에 절, 술, 도당, 일의 지우인지 이에 술, 졸은 마침내 그러니까 졸은 마치를 졸자니까 부사어로는 마침내 이렇게 된 거죠. 졸, 마침내 술한다, 서술한다. 도당 일의 지우인지 도당 일의로 도당에서부터 인지에 이르기까지 또는 그 요임금이죠. 아니 그죠. 도당 자체가 요임금이죠. 도당시를 그 당뇨 그런 도당시 요임금으로부터 인지에까지 이른다. 근데 인지는 그 기린 린자고 지는 이제 그칠 지인데 요거는 발의 의미가 있어요. 옛날 글자는 원래 발 쪽. 그래서 인지는 기린의 발 이런 뜻도 있고 또 기린이 잡힌 사건을 가리키는데 그 한 무제의 연어 중에 원수라고 하는 그 연어가 있는데 원수 원년 요때 기린이 잡혀서 시호를 연어를 바꿨다 그래요. 수렵하다라는 의미를. 원수 원년이 이제 그 서력 기원으로는 122년 BC 122년에 해당하는데 요때 이제 그 한무제가 옹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기린을 잡았다고 하는데 이 기린이라고 하는 거는 뭐 요즘으로 치면 아마 코뿔소 비슷한 그런 이제 사슴 뭐 여러 가지 하여튼 중국에 흔하지 않지만 뭐 그런 짐승 같아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이 이야기가
그 노애공 13년인가 그때 그 춘추의 기사에도 이걸로 끝나죠. 공자가. 그래서 이거는 아마 의도적으로 이 그 사마천의 그 교묘한 그 배치가 이 공자의 어떤 춘추를 굉장히 의식하고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한 예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춘추도 그 노애공 때 13년 그때 이 공자 죽기 2년 전에 그때 그 14년 14년이죠. 그때 이제 그 481년 그때 BC 481년에 노해공 14년에 그 서쪽으로 사냥을 나갔다가 이제 기린을 잡은 사건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걸 춘추의 마지막 기록으로 삼고 있죠. 공식적으로 공자가. 그러니까 여기 이 그 사마천도 이제 역사 서술의 어떤 하한점을 그 한무제가 기린을 잡은 한무제 때 기린이 잡힌 그 사건을 가지고 이제 맺었다. 굉장히 의도적 배치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 뭔가 이데올로기적인 어떤 이념적인 뭔가 지향이 있는 것 같이 보이죠. 이런 것들이 그 우리가 이제 뭐 역사학이라고 하는 게 항상 그 팩트, 일어났던 사건을 기반으로 하지만 중요한 거는 역사를 해석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역사를 해석할 때 주어진 조건, 뭐 랑키나 이런 사람들처럼 실증된 자료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죠. 왜 이렇게 했을까? 실증 자료는 분명히 부정할 수 없고 무시할 수 없는데 그 실증된 자료를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특히 역사가의 개인적인 그 어떤 실존적인 삶이 또는 심리, 정서 이런 것들이 특히 뭐 이때 과거의 역사 사관의 어떤 그런 기록들은 오늘날과 같은 과학적 역사 교육 기록이나 이런 교육을 받고 한 게 아니라 정말로 어떤 그런 문화를 총편집한다는 그런 지향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속에서 우리는 그 사마천이 아주 교묘하게 태사공 자서 속에서 왜 이걸 이렇게 배치했을까 하는 게 좀 우리가 좀 말하는 문학적 감성이 있는 사람으로서 소설도 한번 써봤으면 지금 그런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뒤에 이제 마지막에 자황제시 요게 뒤에 뚝 떨어져 있어요. 그 주석에 의하면 뚝 떨어져 있지만 실제 그 이제 옛날에 주석을 제외하고 본문만 위주로 해보면 예, 술, 도당 일의 지우인지 자 황제시 해가지고 지는 지후인지 했으니까 어디에서 끝난다 이게 먼저 내세웠죠. 네. 그리고 황제에서 시작한다. 황제로부터 시작한다. 이걸 도리어 뒤에다 붙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 여기에 또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사마천의 교묘한 의도가. 왜 그러냐면 중국의 고대 전설적으로는 늘 삼황오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삼황오제 이야기를 늘 하고 또 뭐 전설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그게 옛날에는 전설과 역사 사이에 명료한 구별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신화, 반신화적 내용들이 역사처럼 여겨지기도 하고 뭐 역사가 구술되는 과정 속에서는 신화적 힘을 얻기도 하고 막 이렇게 뒤죽박죽 되니까 근데 이제 사마천은 우리가 그 태사공 자서에서도 보아왔듯이 굉장히 답사를 하고 실증을 하려고 하고 이런 노력을 많이 한 인물로 보이죠. 그렇다면 이 그 저기 저 사마천이 이 역사 서술에 있어서도 오제 이전은 전설적인 거라서 내가 뭐 그 내용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내 기록에는 담고 싶지 않다. 이런 의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요 문장을 마지막에 배치한 교묘한 의도는 나는 황제로부터 시작하겠다 하는 선언이죠. 왜 황제로부터 시작하냐? 황제에 대해서는 그래도 그나마 자료가 있다. 그런 맥락인 것 같아요. 그래서 황제로부터 시작하겠다라고 이렇게 해서 서술이 끝났습니다. 그 다음부터 나오는 내용들이 이제 사기 전체 내용들을 아주 요약해 가지고 하는데 이것들은 대체로 운문처럼 이렇게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도 맞추고 나름대로. 근데 여기 굉장히 의미 맥락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몇 개 더
조금 더 봐나가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그 진도 전체 강의 계획표에는 뭐 좀 차질이 생깁니다만 어쩔 수 없이. 그래서 황제부터 시작하겠다 하고, 이 황제가 바로 오제의 그 처음 인물이죠. 황제, 그다음 전욱, 제곡, 요순 이렇게 내려가죠. 이걸 이제 그 사마천이 정한 오제의 기준입니다. 사망오제에 대해서는 다른 여러 설이 있어요. 사마천 말고 다른 사람들의 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사마천은 그렇게 보겠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유석 황제 법천칙지 사성준서 각성법도 당뇨선위 우순불이 권미제공 만세제지 작 어제본기 제1 이렇게 되죠. 유는 이제 보통 그 바르사로 많이 쓰는데 공식 문서 같은데 특히 우리가 그 충문이라든가 뭐 이런 거 쓸 때 유, 세차 이렇게 쓰잖아요. 유, 뭐 이렇게 연호 쓰고 세차, 세차, 뭐 간지 쓰고 뭐 이렇게 쓰는 보통 여기 유 뭐 단기 몇 년 또는 뭐 유 뭐 옛날 같은 조선 시대 같으면 뭐 이렇게 연호를 쓰겠죠. 근데 보통은 요거 생략하고 바로 유세차로 하기도 하죠. 그럼 아무튼 여기서 이제 유는 일종의 발화사처럼 쓰여가지고 뭐 큰 의미는 정확한 의미는 구체적인 의미는 있는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석 옛날의 황제가 이런 법천칙지에서 법천 동사 목적어죠. 하늘을 본받고 칙지 땅을 본받고 이 둘 다 의미는 같아요. 법칙 우리가 하듯이 거의 비슷한 의미가 되죠. 그래서 하늘과 땅을 본받았다는 말, 하늘과 땅의 원리와 하늘과 땅의 질서, 하늘과 땅의 이념, 하늘과 땅의 의미,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게 중국인의 또는 동양 농경문화 동양인의 어떤 이제 우주관의 어떤 그런 맥락을 우리가 볼 수도 있죠. 사성준서. 그래, 이럴 때 유목을 이제 주로 해나가는 유목문화적 특성이 있는 구약성서 이런 데 보면 땅에 대한 배려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땅이 어디 가 있다, 어디 갔다, 뭐 땅이 척박하다 이런 말은 있어도 땅의 어떤 이념, 땅이 이뻐, 뭐 땅의 원리 이걸 따라가겠다 이런 내용은 못 본 것 같아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오로지 하늘만 바라보고 있죠. 근데 농경사회구조 속에서는 항상 하늘과 땅이 늘 짝을 이루고 있다. 사성준석을 내 성인이 주는 따르다, 쫓다, 뭐 따라가다 이런 뜻이고 서는 차례대로 이런 의미입니다. 거기에 이제 주석에 보면 전욱, 제곡, 요순 이렇게 이제 주석이 나와 있죠. 이게 그 오제에 대한 이제 리스트인데 목록인데 자, 그래서 오제가, 황제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네 성인이 나와가지고, 각 성법도, 저마다 법도를 완성하고, 성취하고, 그러니까 오제의 어떤 그 순서에 대한, 오제에 대한 그 신화적 서술의 내용들을 보면, 중국 대륙 중국 문화사의 어떤 발전 경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황제에 대한 설명이나 제곡, 제곡, 요순에 대한 각각의 설명들을 보면 어떻든 조그마한 단위의 어떤 공동체가 생겨나 가지고 그 공동체가 주변의 여러 공동체 문화와 이제 뭐 이렇게 교류하면서 그러니까 뭐 상호 어떤 뭐 교류를 하면서 대립과 이런 거 갈등을 겪으면서 점차 커나가는 과정. 특히 요임금과 순임금의 교체에 관련된 그 기록들을 보면 이 부족 단위가 더 큰 부족으로 또는 준국가적 규모로 그걸 트라이브라든가 치프돔이라고 하죠. 예, 그러니까 킹덤은 이 왕이 다스리는 그 영역이고 치프 그러면 추장. 근데 그래서 이걸 추방 사회라고 이제 동양식 표현으로는 추방 사회 이렇게 말하는데
말하기도 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구조 규모로 커나가는 과정을 지금 요 오제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럴 때 이 추방에서 차츰차츰 국가 단위로 거쳐갈 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금 중국인들의 그 단대 공정이라고 하는 역사 어떤 자기 나름의 어떤 뭐랄까, 용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국가 이데올로기에 의한 그 역사, 좀 말하자면 서술 방식은 이 고대 막 삼황오제 때부터 지금 모택동 등소평 금평인까지 쫙 한 줄로 내려온 것처럼 이제 하고 있지만, 우리가 구약 성서에도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게 한 줄로 내려온 것 같이 그게 아니고, 여러 지역에서 각각으로 발전했던 이야기들이 하나의 줄기로 모여드는 것으로 서술된 거죠. 그러니까 오제도 차례대로 뭐 이렇게 승기된 게 아니라 여러 지역의 어떤 지역 단위의 우두머리에 결부된 전설이 하나의 일관된 질서를 갖게 된 걸로 봅니다. 그게 이제 역사의 어떤 그런 맥락 속에서는 그렇게 보는 게 합리적이죠. 어쨌든 법도를 완성했다. 그래서 여기서 법도라고 표현한 것도 굉장히 주목할 만하죠. 우리가 법도 그러면 룰 또는 여러 가지. 근데 법도라고 하는 결국은 사람들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공평한 어떤 질서 체계를 갖추었다는 의미가 되죠. 누구에게나 통용되는. 그러니까 지역마다 또는 부족마다 집단마다 도량행위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다르면, 물론 이제 다 다르면 좀 문제가 많죠.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것들을 하나로 하나하나 이렇게 객관화해가고 표준화해가는 그런 과정, 그걸 이제 법도 문화적인 어떤 그런 표현 양식을 얻게 됐다 이런 의미죠. 자연적인 정감의 표현에서 문화적 표현 양식을 획득하게 됐다 이런 의미를 우리는 각성법도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당뇨가 손위했다. 그 당나라 여임금이 손위 제위를 양보했다. 이게 이제 전설이 아주 유명한 전설이죠. 이거 장자에 보면 관련된 전설이 많이 있습니다. 우순이 불이했다. 이 글자를 태로 보는 설이 있어요. 태. 이때는 이제 별 이름이죠. 우리가 삼태성 해가지고 삼태성 오리온 자리에 중간에 있는 별 3개, 그걸 보통 그걸 삼태성이라고도 하고 다른 걸 지칭하기도 하는데, 이 삼태성의 태는 중심된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태보 해가지고 그 재상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재상을. 정승 재상을. 근데 여기서는 이로 발음을 봐가지고 이는 이와 같은 걸 봅니다. 그럼 여기서 화할 이, 기뻐하다, 기쁘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우순이 불이했다 이 말은 순임금이 왕위를 물려받았는데, 양보를 받았는데 기뻐하지 않았다 그런 뜻이죠. 순임금이 왕위를 물려받고서도 기뻐하지 않았다. 왜 그렇겠습니까? 천하는 공기라는 의식이, 천하는 공기. 천하는 나의 사적 사유물이 아니고 공적인 기물이기 때문에, 내가 이거 받는 것은 보람이라든가 이런 위신이라든가 멋있게 이런 것보다 내가 짊어져야 할 짐이 더 많기 때문에 나의 사적인 영역은 완전히 노출되고, 나의 모든 요즘도 공직에 높이 올라갈수록 사돈의 팔촌에 막 초등학교 때 친구까지 다 틀리는 세상이 돼버렸잖아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기도 하죠. 어쩔 수 없기도 하죠. 그런 어쨌든 그래서 이제 기뻐하지 않았다라는 의미는, 이거는 권력을 나의 어떤 미신이라든가 나의 어떤 욕망이라든가 이런 대상이 아니라 공권력을 이제 인민의 복지를 위해 써야 한다는 그런 대한 사명감 때문에 기뻐하지 않았다 이런 뜻을 쓰죠. 권미 제공 그로서 임금의 공덕을 아름답게 하였으니, 아름답게 만들어냈으니, 그런 아름답게 미화했으니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 황제, 그 다음에 내
이어지는 내성인들, 특히 요임금이나 순임금 같은 사람들이 임금의 공적이 임금의 공덕이 어떤 것인지를, 임금의 공이 어떤 것인지를 아름답게 보여줬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만세제지, 만세에 그것을 실었다. 영원 세대 영구히 영원히 그것을 실어서 이어가고 있다. 기록해가지고 기록으로 남겨서 오제본기 제일. 그래서 오제본기 첫 번째 제1편 오제본기를 지었다. 자, 본기, 이제 본기 나왔죠. 이 기라고 하는 건 어떤 질서, 별이, 뭐 계통, 체계, 뭐 이런 맥락이에요. 물론 기록하다는 의미가 있지만, 그러면 본기라고 한 맥락은 그 밑에 우리가 주석이 있는데 이거 한번 잘 보십시오. 굉장히 의미 있는 주석인데, 세근에 응서왈, 유본즉기, 유가즉대, 유년즉표, 유명즉전. 그래서 그 사마천이 사기를 편찬할 때 왜 이렇게 각각의 본기표, 뭐서 이런 것들을 만들었냐? 다 맥락이 있다. 응소라는 인물이 여기 한때 사람이, 전한때 사람인데, 이제 그 사마천보다는 한 100여 년 정도 뒤의 사람인데, 이 응소가 아마, 그렇죠. 그리고 후한은 아니구나. 그렇죠. 후한때죠. 제가 착각했습니다. 후한때죠. 전환이 BC 한 200년에서 AD 전으로 이제 전환이었고, 그 다음에 약간 15년의 어떤 신의 어떤 그 찬탈이 있고 나서 다시 광무제 유수가 다시 세워가지고 한 200년 정도 지속되다가 이제 삼국시대로 들어가니까 요 응선을 그때 그 조조휘하에 있다가 무슨 사건이 있어가지고 원서 쪽으로 붙은 인물이에요. 삼국지는. 근데 응소가 뭐라고 주석을 달았냐면, 본이 있으면 어쨌든 그 근본, 어쨌든 정통성 뭐 이런 의미, 근본이 있으면 기라고 했다. 네. 그러니까 그 사마천이 어떤 그 근본이 있는, 본 정통이 있는 그 어떤 그런 그게 있는 경우에는 이름을 기라고 지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유가 즉 대, 그랬죠. 가가 있으면, 가라고 하는 거는 세습된 가문의 어떤 영역이 있는, 영향력이 있는 걸 가라고 하는데, 그 한두 사람이 한 번 딱 이런 게 아니고, 예를 들어 우리가 참 비유가 좀 적절하지는 않습니다만, 뭐 이씨, 구씨, 뭐 정씨 이런 거는 가예요. 그죠? 뭐 하나 그냥 기업체 세워가지고 한 세대가 다 잘 나가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없어지면 이게 아니고, 할아버지가 세워가지고 아버지가 이어서 자식이 물려. 그러니까 저 북쪽에도 가지요, 말하자면. 북쪽에 김가 이런 걸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대로 제사를 받을 수 있는 가. 그럴 경우에는 대라고 했다. 근데 이 대라고 한 이유는 원래 새지요. 새가 그랬잖아요, 새가. 근데 왜 대라고 했냐면 당 태종의 이름이 이세민이죠. 그래서 그걸 휘해가지고 아마 대로, 같은 뜻을 갖는 대로 바꿨을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응소는 후한때 사람인데 무슨 이 말이 뭔 말이냐. 이 최종 편집이 당대 와서 이래, 그래서 당대에서 이거 편집하면서, 그러면 사기에는 그러면 손을 못 대죠. 사기는 워낙 또 경전이니까 손을 안 대고, 그 뒤에 있는 주석 같은 이런 거 약간 격이 좀 낮은 이런 것들은 좀 손을 댔습니다. 편집을 했습니다. 유연적표, 어떤 연대의 어떤 사건의 연대기적인 크로니컬한 내용이 있을 때는 표를 붙였다. 연표라고 하는. 그 다음에 유명즉전, 이름이 있으면 전을 붙였다. 이 이름이 있다는 것은 어떤 사람과 관련된 이름이 전해지는, 전승된 이름이 있는 경우에는 전이라고 했다. 우리가 오늘날 말하는 비오그래피하고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이름이 알려진 사람의 그 이름에 대한 이야기가 전승된 거, 요걸 전혀. 자, 요런 맥락으로 우리가 이해해서 보면, 결부해서 보면, 사마천이 전체적으로 본기, 그 다음에 세가, 서표, 열전, 본기,
이 세가, 표, 서, 열전 이런 순서를 했는데 서는 생략했네요. 자, 아무튼 자, 그런 맥락으로 이제 제목을 붙였다는 걸 염두에 두고 보면 좀 더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유우지공, 구주유동, 광당무제, 덕류묘예, 하글 음교, 내방명조, 작하번기 제2 이렇게 유우지공. 그냥 요 순 때까지는 선위해가지고 선양해가지고 그 요 임금에서 순임금으로 이제 손위 앞에 나왔던 손위라고 하는 표현이 그 말이죠. 그랬는데 우임금 때부터는 이제 그 자식 승계로 이어지죠. 그러니까 세습되죠. 근데 우임금이 처음으로 세운 나라가 왕조를 하왕조라고 해가지고 중국에서는 공식적인 왕조의 시초로 보는데 아직 하에 대한 구체적인 고고학적 자료가 그렇게 없어가지고 그 실체에 대해서는 아직은 뭐 명료하게 이렇게 검증할 수는 없죠. 그러나 은은 뭐 갑골문 같은 이런 게 나타나가지고 그 굉장히 거의 뭐 후대 전에 전승된 기록들이 상당히 신빙성 있는 걸로 여겨지고 있죠. 그렇게 보면 하도 분명히 그 문화적인 이제 그 은의 어떤 체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 단계로서 우리는 상당히 그 가능성을 개연적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우의 공은 중요한 거는 구주유동에서 유는 바유자로 해가지고 요거는 이 바소자와 같은 의미로 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바유의 바라는 말은 뭐뭐 하는 바 이런 의미예요. 뭐뭐 하는 바. 예, 밧줄 이런 게 아니고. 그럼 여기서 구주유동은 구주가 다 같았다 이 말인데 그 우의 공적이 구주에 공평하게 다 전승됐다 이 말인데 구주란 말은 중국이 이제 그 신장 그쪽에서 발원한 청장공원 거기서 고원에서 발원한 이제 그 황하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山동 그쪽으로 내려갈 때 실제 중국의 문화는 바로 요 지역이죠. 이 무슨 회랑 이런 걸 지나가지고 여기가 진나라, 진이 있던 지역이고 요쪽이 이제 중국의 동쪽에 있는 다른 나라들인데 요 고원지대가 굉장히 척박하고 섬서 섬이라고 한 지역인데 요 섬 서쪽의 섬서 북쪽 섬북 뭐 이런 근데 이게 이 황하강이 계속 범람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그 문순태 씨의 타오르는 강, 그치, 아마. 이쪽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필독서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영산강의 그 범람하고 이걸 막 하는 장면이 굉장히 그 어떤 이미지적으로, 옛날 사람들이 자연을 어떻게 적응해가지고 이렇게 자연을 그 개척했을까 하는 것에 대한 이미지가 딱 그려지는 그런 부분이 묘사가 아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범람하는 이거를 정리해가지고 정비해가지고 물기를 제대로 정비하고 나면서 중국 땅 전체 중국 판도를 9권역으로 나눈 걸 구주라고 하는데 실제 우가 혼자 했다고 하기는 어렵죠. 그러나 대체로 어쨌든 우 임금에다 결부해가지고 그걸 컬처럴 히어로, 컬처럴 히어로즈. 그러니까 이거 인정률. 그 문화적 영웅의 대표적인 인물이 우죠. 그러니까 우가 중국 중원의 그 황토 문명, 황하 문명을 일으킨 정리한 사람의 대표가 된 셈이죠. 그래서 처음 만드는 걸 구주라. 그 다음부터는 이 구주는 중국을 상징하는 말이 됐고, 그래서 구정이라고 해서 9지역에서 나는 특산 그 쇠붙이 금속을 모아가지고 솥을 9개, 이 솥이라고 하는 건 옛날에 신에게 제사 지내는 음식을 조리하는 도구였는데 그걸 구정이라고 해가지고 이 구정이 이제 그 천하를 상징하는 상징적 기물이 됩니다. 그래서 황제가 됐다, 천자가 됐다, 왕이 됐다는 것은 이 구정을 소유한 걸 나타냈죠. 그래서 광당우제, 당우의 즈음에 빛났다. 당우의 어떤 시대를 빛냈다. 덕류묘예, 덕은 묘예에게 흘렀다. 묘예는 싹 묘자, 얘는 이제 뭐 후예 할 때 예자인데 그 옷의 어떤 그 드머리를 예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묘예는 오랑캐 지역, 바바리안 지역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덕은
그 말하자면 중국 문화의 권역 바깥에 있는 지역까지 퍼져갔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걸 교음 음교 하나라의 근데 하나라 우가 세운 나라가 하인데 하나라의 마지막 왕은 걸 왕은 음하고 교했어요. 음란하고 교만해서 이에 방명조 명조에서 방당했다. 이건 추방당했다 이런 뜻이에요. 명조는 땅 이름인데 이 은을 세운 상을 세운 성탕이라고 하죠. 성탕과 최후의 결전을 했던 지역이 명조라고 하는 지역인데 여기서 이 걸왕이 패배해가지고 쫓겨나게 되지요. 그러면서 하왕조가 몰락하고 상왕조가 이제 그래서 성탕이 상을 세우면서 상왕조가 시작되죠. 이건 나중에 은이라고 하는 그 지역으로 옮겨가면서 은나라라고 이제 알려졌는데 그래서 하본기 제2군 하본기를 지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나머지도 이렇게 좀 뭐 어려운 부분은 설명을 조금 더 곁들여 가면서 가능한 한 이 끝까지 한번 다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그러면 한 두세 번 더 하면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뭐 시간 되는 대로 열전 구체적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좀 너무 급해가지고 말이 너무 빨랐는데 이해해 주시고 혹시라도 질문거리 있으시면 뭐 직접 하셔도 되고 아니면 뭐 인터넷으로 하셔도 되고 아무튼 간에 관심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